자, 가봅시다. 머리 안 걸린다 이제. 아까랑 비율이 좀 달랐더니 달라졌더니 머리가 안 걸려. 실망한데요? 어? 실망한데요? 아 실망이야?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해봐. 이렇게 하면 돼. 자, 다음 식 연산부터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좀 그 식을 다루는 수학을 하는 기술, 기초하고 기술을 좀 연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내가 아주 거리낌 없이 그냥 촉촉 돼야지 우리가 이제 수능 보는 데 있어서 수능까지 연결해서 보는 데 있어서 큰 문제 없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수학상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래서 하나하나 되게 좀 꼼꼼하게 잘 따져가야 될 것 같고, 정말 이 부분이 안 됐을 때에 뒤쪽으로 넘어가면 계속 무너질 수 있어서 좀 잘 뭐 외워야 될 거 있으면 정확하게 잘 외워주고. 근데 왜 안 와? 아, 너무 스트레스 받겠다. 그러지 말고. 오. 이게 크로스피터야. 와우. 시작해 봅시다. 다음식의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자,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예를 들어서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y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y 플러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2y 플러스 5. 자,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이게 다항식인 건 맞지? 그죠? 이렇게 생긴 건 다항식이라고 해요. 다항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숫자 또는 문자에 대한 덧셈, 뺄셈, 곱셈으로 이루어진 식. 이거를 이제 다항식이라고 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다항식을 다룰 때 가장 기본, 가장 첫 번째는 저 아이가 몇 차 다항식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저 식은 몇 차 다항식이야? 오, 대답이 안 나와. 오, 신기하다. 이것도 신선하다. 몇 차 다항식이에요? 혹시라도 새로운 대답이 나올 수 있으냐? 몇 차 다항식? 뭐 차수 어려운 거 아니잖아. 몇 차 다항식이야? 너무 어려워요. 에이. 아니 그냥 근데 사실 어려운 질문인 건 맞아. 보통은 우리가 저 아이를 보면 난이 나타나는 대답 3차 다항식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X에 대한 그치. 오, 뭔가 다른데? 어디나 달라. 좋아. 달라. 좋아. 자, 이 아이는, 그죠? 우리가 3차 다항식이요 라고 하면 사실 틀린 답이에요. 그럼 몇 차 다항식이야?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해볼까? 차수가 뭔데? 차가 뭐야? 몇 차식이냐라고 했을 때 차수가 뭐야? 차수. 제곱된 수. 제곱된 수. 자,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차수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하게 이거예요. 곱해진 문자의 개수. 중학교 때 이렇게 됐어. 1학년 때인가? 아무튼 곱해진 문자의 개수 이거를 차수라고 얘기를 한다. 오케이? 그리고 어떤 다항식에 대한 차수를 얘기해 줄 때는 가장 높은 차수를 가진 항을 얘기해 주면 돼요. 오케이? 몇 차식이야? 곱해진 문자가 가장 많은 항 몇 차? X에 대한 3차 그거 말고 그냥 몇 차식이냐고. 3차 곱해진 문자가 가장 많은 항 X 곱해진 문자가 가장 많은 항. 3X 자, 그러면 하나씩 따져보자. 문자 몇 개 곱해져 있어? 3개 그럼 여기는 몇 차야? 얘는 3차야. 그죠? 자, 이거 몇 차예요? 곱해진 문자 몇 개가 곱해져 있어?
문자 몇 개 곱해져 있니? 4개? 그렇죠, 4개. x 2개, y 2개. 그럼 쟤 몇 차야? 4차? 왜 4차야? 내 기억상에 이런 게 없어. 4차예요, 4차. 자, 그 다음에 내 쉽게 편하겠지?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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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2차. 1차, 1차, 없는 건 상수. 이렇게 얘기가 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저 아이의 정확한 정답은 그냥 4차씩이에요, 4차씩. 오케이? 근데, 그러니까 기준점 없이 그냥 얘기를 하자면 저 아이는 4차씩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보통 문자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기준점 없이 얘기하기보다는 특정 문자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놓고 출발이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 식이 몇 차식이니? 이렇게만 물어보지 않고 어떤 문자에 대하여, x에 대하여, 네. 안녕. 내가 엄청 갈궜어. 한 10번 물어봐줬어. 그래서 빡쳤을 거야. 오, 이절이 잘 나온다. 1아니? 자, x에 대하여 몇 차식이니?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문자는 x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x만을 문자로 취급해 주는 거야. 그 말은 y는 x에 대하여 이런 말이 나오면 x만 문자 취급을 해주겠다라고. 상수. 그렇죠. 그러면 y는 상수 취급. 그러니까 숫자로서 생각을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죠. 상수라는 말을 이제 쓰죠. 그렇게 하는 걸 상수라는 말을 쓰게 되겠고, 자 이렇게 x에 대하여라고 해줬을 때는 이 식은 몇 차식이 되는 거고, 3차. 그렇죠. 3차식이 되는 거겠고. 그러면 y에 대하여는 저 식은 몇 차식이야? 2차. 그렇죠. 2차식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뤄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준점 없이 이 식 그냥 몇 차식이냐라고 했을 때는 4차식 이렇게 되지만 특정 문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괜찮아요? 이게 왜 4차식이 될 거냐면 처음부터 우리가 이걸 2차식으로 두면 얘랑 동류형이에요. 우리가 그냥 딱 이거 보자마자 얘랑 동류형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나? 아니. 안 하잖아. 그죠? 처음부터 그냥 얘가 무조건 3차식이에요 라고 했으면 얘하고 얘는 동류형이어야 돼요. 왜? 동류형이 뭔데? 동류형이 되려면 두 가지를 만족하면 되잖아. 어떤? 문자. 문자, 차수. 차수. 그죠? 근데 우리가 y를 문자 취급해 준다라면 이 아이랑 이 아이는 동류형이 아니지. 그럼 문자는 총 4개 곱해져 있는 거고 그럼 4차식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고. 자, x에 대하여 이제 주로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x에 대하여 이 아이가 3차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줬다라면 그때는 이제 이게 이제 달라지겠죠. 이렇게 되지 않고 얘가 이제 3차, 얘는 2차, 얘는 2차, 얘 1차, 1차, 얘 상수, 얘 상수 이렇게 이제 바뀔 거라고.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동류형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보일까요? 그러면? 네. 이 둘이 동류형이 돼야 되겠고 이 둘도 동류형이 돼야 되겠고. 자, 그럼 우리는 동류형끼리는 뭐 하기로 했어? 뭘 할 수 있어요? 동류형끼리는? 더합병. 더하고 빼고를 할 수 있겠네? 그럼 저 둘을 더하고 빼고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둘을 어떻게 더하고 빼고를 해? 이 둘을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3y제곱. 그치. 이 둘을 그 동류형끼리 묶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2x 세제곱 그 다음에 x제곱을 묶어서 써준다는 거지. 2y 제곱에 마이너스 1 x제곱 이렇게 되겠고 이 둘도 동류형이니까 계산을 해줄 거야. 계산해주면 2y 플러스 3의 x 이렇게 되겠고 나머지 상수항 뒤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써주면 되겠고. 그렇죠? 괜찮아요? 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차수가 높은 것부터 해서 차근차근 내려가고 있어. 이렇게 내려가게끔 써줬을 때 우리는 이 아이를 특정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다. 차수가 내려간다 라고 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겠죠. 뭐라고? 아니 아니 나도 얘기 좀 해줘. 저 숫자가 2가 아니라 4. 아 숫자 틀리는 거는 그냥 무조건 너희들이 맞으니까 그냥 얘기해 무조건. 먼저 항상 내가 틀려. 나는 이게 말을 하면서 막 이렇게 너희들 보면서 이렇게 쓰다 보면은 틀려 맨날 틀려요. 그냥 틀린 것 같으면 틀렸다고 얘기해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내림차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고, 뭐 우리가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y에 대해서 이제 또 내림차순 정리 가능하겠고, 물론 오른차순도 정리가 가능하겠고, 그죠? 근데 보통 이제 오른차순으로는 거의 정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내림차순으로만 우리가 연습하는 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식을 갖다 우리가 또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y에 대해서 2차식이었기 때문에 2차, 1차 상수항 이렇게 찾아보니까 2차는 이거 하나가 있네? 그죠? 그래서 저거 써주고 3x 제곱 y 제곱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y에 대한 1차 항은 두 개가 있나요? 요거로 요거 이 두 개 또 계산을 해줘야 되겠지. 그죠? y로 묶어주니까 2x 빼기 2 2x 빼기 2의 y,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전부 다 상수항이고, 그 상수항을 써줄 때에도 우리는 이제 가급적 그 문자의 내림차순 정리를 시켜주면 되겠고, 그죠?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우리가 이제 y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해야지? 괜찮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하면서 그냥 간단한, 그러니까 그 좀 기본적인 규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뇌어 보면, 문자와 식이라고 하는 중학교 1학년 단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그 식을 쓰는 순서가 있었어. 기억나요? 처음에 뭐부터 쓰기로 했을까? 처음에 우리는 부호부터 쓰기로 했어요. 부호. 그죠? 부호 다음에 뭐 쓰기로 했어? 숫자를 쓰기로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자를 쓰는데, 문자는 어떤 순서냐면 알파벳 순으로 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그래서 뭐 이렇게 x제곱, y제곱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이 될 거야.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뭘 하냐면 특정 문자에 대하여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문자가 아닌 아이들은 뭐 취급한다고? 상수. 상수라는 건 뭐야? 문자예요? 숫자예요. 그죠? 숫자 취급해주겠다라는 거야.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5x 이렇게 쓰지, 그죠? 우리가 마이너스 x5 이렇게 안 쓰잖아. 그죠? x5라고 하는 건 너희들이 오빠들이지 이렇게 쓰는 거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식을 써줄 때 가급적 이거 숫자예요. 이거 숫자야. 그지? 얘 먼저 써주는 습관 좀 들어주세요. 여기? 우리는 y는 숫자 취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 숫자로서 생각을 해준다라면 숫자를 먼저 써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또 가로 써주면서 그 뒤에다가 문자를 붙여주는 그런 식으로 좀 연습을 해주세요. 오케이? 그게 참 자연스러운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뭐 문제를 보더라도, 풀이를 보더라도 이 문자가 뒤쪽으로만 나오지 앞쪽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거는 왜? 우리가 배워온,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온 자연스러운 그 흐름에 맞춰서 써주는 거니까. 괜찮을까요? 자, 뭐 하면서 지금 보니까 문자에 대한, 식에 대한 뭐 자습배수는 너무 자연스럽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느낌이. 그 정도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문제 좀 풀어봅시다. 8쪽에 개념 체크 있죠, 밑에. 그 아이를 y에 대한 내림차순, 오른차순 말고
그냥 x에 대한 내림차순, y에 대한 내림차순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2번 그냥 풀어보고 a 플러스 b, a 빼기 b 뭐 이런 걸 풀어보고 그 다음에 9쪽에서 문제 1-1번 필수 예제 말고 밑에 1-1번 문제 그거까지 해서 세 문제 한번 후다닥 풀어봅시다. 체크해 봅시다. x에 대한 내림차순, y에 대한 내림차순은 뭐 이렇게 내가 불러주기가 좀 힘든 거라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a 더하기 b는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 a 빼기 b는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 2a 마이너스 3b 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1-1번 1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 1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 되는데 이거 푸는 방법이 되게 분분해요. 근데 이게 뭐 무조건 어떤 게 편하다, 어떤 게 쉽다 이런 건 없어. 다만 한 가지 조금 안 했으면 하는 거는 뭐냐면 일일이 다 나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2에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더하기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 물론 틀리진 않겠지. 분명히 맞는 정답이긴 해. 맞는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뭐 방금 이거랑 비슷하긴 한데 요런 정도는 좀 그냥 여기서 바로바로 계산을 해버리자 이런 느낌?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그냥 써버리면 맞아요. 써버려도 돼. 근데 그냥 나열을 시킬 거라면 차라리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걸 풀어요. 2a 플러스 2b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플러스 3c. 그럼 요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2a 마이너스 b 플러스 3c 그 다음에 적어. 그럼 3번이잖아. 여기는 4번을 써야 돼.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로 해서 3번을 적어버려 차라리. 근데 가장 베스트는 뭐냐면 여기서 요런 정도는 계산을 하자라는 거야. 근데 이게 계산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너무 전체적으로 다 보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 어차피 덧셈 뺄셈은 동량끼리만 해. 그죠? 동량이 뭔지만 판단하면 되잖아. 얘랑 얘가 동량이야. 그럼 이 둘만 계산해주면 되죠. 2x 제곱하고 x 제곱하고 더하는 거 뭐 어려운 사람 없을 거 아니야. 혹시 있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하면 이제 3x 제곱이니까 그냥 이렇게 적자라는 거야. 그 다음에 얘랑 2개 더해주면 x잖아. 2개 더해주면 사라지잖아. 이렇게 얘에서 얘를 빼. x제곱에서 3x제곱 빼주니까 뭐야? 마이너스 2x제곱이 었잖아. 그 다음 빼주니까 3x겠고 마이너스 1제곱겠고 이런 정도로 계산을 해주자는 거예요. 예? 근데 막 너무 나열시키는 것만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 우리가 중학교 때 그래도 이런 정도의 계산들을 계속 쭉 다뤄오면서 계산하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하다. 문자들이 섞여 있을 때는 나열하는 것도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어차피 숫자들이기 때문에 숫자 계산이니까 이런 정도는 그냥 우리가 바로바로 조금 계산을 해가면서 하고, 내가 계산하는 게 아직은 좀 익숙하지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요 식에서 그냥 바로바로 다 집어넣기보다는 이 식을 정리를 한 다음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이제 가주는 게 조금은 더 편한 방법이 될 거예요. 자, 이제 곱셈으로 넘어갑시다. 오늘의 메인 테마겠지 뭐. 곱셈 정리, 곱셈 공식. 공식은 외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 다 외우진 않을 것 같아요. 곱셈 공식. 물론 어느 정도는 외워줘야 되겠지만 다 외울 필요는 없을 듯? 자, 우리가 중학교 때 4개에 대한 공식을 배워요. 근데 4개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은 아마 1명, 2명, 3명, 4명, 5명,
7, 8, 9명까지 9명 중에서 한 명도 없을걸? 아닌가? 일단 나는 아니야. 승용쌤 나는 아니고 일단 주입시키겠는데. 아 그래? 그래? 그러면 그래? 일단 가보자. 자 A 더하기 B의 제곱 주입시켜 보여줘. 보여줘 송일주. 주입시켜 보여줘. 뭐야? A 제곱 A 제곱 더하기 되죠? 이건 주입식 고유 맞지? 해야지.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고, 그죠? 자, 두 번째 합차 공식이라고 하죠.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 뭐야? A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자, 근데 난 사실 여기서부터 이걸 외우나 싶어요. 잘못 배웠다. 이걸 외워서 해야 되나? 외우나? 잘못 배웠다. 외웠어요? 아 외워 어떻게 나와? X 제곱 A 플러스 A 플러스 B에 X 더하기 AB. 이 정도까지 그렇다 쳐. 저것도 외우게 하지 않았냐? 맞아 다 외웠잖아. 외웠어 이거? 네. 4시 9제. 외웠으니까 지워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 외웠잖아. 송일주. 외웠잖아. 어떻게 돼? 보여줘 송일주. 4시 제곱 플러스 어머. 이게 정상이야. 이게 맞아요. 저걸 왜 외우고 있어? 말했잖아. 나는 일단 안 외우고 있다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 잘못 배웠다 진짜. 진짜. 진심으로. 외울 거라면 그대로 나와야지. 그대로 해요? 공식대로 적용시켜? 아니잖아. 이거 누가 공식대로 해? A 뭐라고? ACX AX 제곱이니까 6X 제곱 이렇게 하나? 아니잖아. 아무도 안 해요 그렇게. 그렇네. 뭘 배우고 AD 플러스 BCX니까 일찍하는 거. 그렇게 안 한다라고. 그냥 해서 6X 제곱 이렇게 하잖아. 3X에 4X니까 7X 2니까 플러스 2 이렇게 하잖아. 쌤 혹시 이거 승용쌤 봐요? 뭐라고? 승용쌤이 이거 봐요? 몰라. 잘했다. 승용쌤 사랑해요. 왜? 아니 다른 선생님이 보진 않아. 다른 선생님 보진 않아요. 나는 저걸 유튜브에 올릴 거고 뭐 그분이 유튜브에 올리시면 내 걸 들어와서 보실 일이 있을까? 그럴 일 없지 않을까? 뭐 알려주세요. 나중에 잠깐만. 올라가는데 승용쌤 보면 어떻게 부르는 거 아니야? 괜찮아. 소집하는 중학교 때는 저걸 공식으로서 외우라고 하는 건 할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이제 굳이 저걸 외워가면서 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제 5번부터 10번까지 총 6개가 더 나올 건데 그 안에서도 외울 건 외우고 버릴 건 버리자라는 거야. 난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 외우지 말자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활용을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가 실제로 저걸 저렇게 외웠어. 그러면 x 플러스 2에 대한 제곱 할 때 어떻게? 이거 전개해봐라 라고 하면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를 할 때는 이걸 적용시켜 안 시켜? 시켜요. 그죠? 적용시키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분명한 건. 그죠? 2x 플러스 3의 제곱 했을 때 이거 제곱해서 4x 제곱이라고 하고 2배 얘 곱해주니까 12x 되고 플러스 9 이렇게 하잖아. 그죠? 이 AB라는 걸 정확하게 우리가 딱 계산을 해서 들어간다라고. 저 틀대로.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대한 제곱이랑 A 더하기 B에 대한 세제곱을 할 때에는 이 아이들은 정확한 공식을 기억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산을 하는 거랑 사실 저 공식이랑 저 공식을 안다 해서 내가 완벽한 모든 전개를 안 틀리고 다 할 수 있다 이건 아니야 사실. 그래서 적용시키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이 아이들은 우리가 1번을 했던 것처럼 똑같이 생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아이는 전개를 시킬 때 어떻게 될 거냐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에 2ab, 2bc, 2ca 이렇게 되는 거고. 아이고, 아까 좀 빼먹은 게 있네. 얘기를 하다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고, 그리고 이 i 같은 경우에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렇게 이제 돼. 오케이? 공식들이 저렇게 돼요. 근데 내가 만약 뭐 저 i를 갖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 왜 그렇게 되니 해가지고 이걸 9번 동안 이걸 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나 이거 해줘야 되니? 할 필요 없지? 그죠? 근데 다만 이거는 좀 해주면 편한 건 뭐냐면 가로가 2개잖아? 가로가 2개면 그 안에 1차, 1차, 1차지. 이거 문자로 볼게. ABC 1차들이지. 여기도 1차지. 그렇죠? 그럼 문자는 최대 2개 번호밖에 안 곱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항에 대한 차수가 지금 몇 차야? 2차. 2차예요. 아까 이거 1차, 2차 들으라고 했잖아. 우리. 자, 없을 때 했네? 이거 2차야? 네. A 2차야? 문자가 2개 곱해져 있으면 2차예요. 자, 가로가 2개면 2차까지밖에 안 나와요. 최대 2차야. 오케이? 그리고 나와봤자 여기서 곱해지는 것들 동류형들끼리 우리가 계산을 해줄 건데 그 동류형들도 최대 2개까지밖에 안 나와. 여기서 지금 AB가 나오고 여기서 AB가 나오고, 그렇죠? AB가 G가 나와봤자 2번밖에 안 나와. 그리고 이 둘이 계산돼서 EAB라고 하는 이 항을 만들죠. 이 E는 그 동류항의 개수야. AB라는 항이 2개가 있다 이 뜻이거든. 오케이? 근데 그 동류항이 딱 최대 2개까지밖에 안 나온다. 최대 2개까지밖에 안 나온다. 오케이? 자, 그걸 좀 기억을 해주면 우리가 좀 편한 건 이 식을 외울 때 처음 외울 때 되게 헷갈려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여기에 개수들을 헷갈려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ABC가 붙나 안 붙나? 근데 붙겠어? 안 붙어요. 절대 안 붙어. 왜? 얘는 문자가 3개잖아. 문자 3개짜리는 절대 안 나올 거거든. 나올 수가 없거든.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을 좀 제거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야.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한다라고 하면 A 더하기 B에 대한 세제곱은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일일이 전개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이 보면은 가로가 지금 총 3개야. 그죠? 총 3개면 각각에 대한 항은들은 몇 차씩이어야 돼? 문자가 지금 가로가 3개니까 3차까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모든 항, 지금 4개의 항이 있는데 4개의 항의 모든 차수가 전부 다 몇 차니? 3차들이야. 그죠? 그리고 지들이 나오면 만약에 동류항들이 나온다라면 그 동류항은 최대 3개까지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3차까지만 허용이 되는. 어차피 우리는 3차까지밖에 안 배우니까 내가 막 헛소리 짓거려도 괜찮아. 어차피 너희들은 4차를 안 볼 거니까. 4차에서는 안 나오고 저렇게 안 되거든. 개수가 6이 나오거든요. 4차인데. 아무튼 3차까지는 내가 좀 이렇게 헛소리를 할게요. 개수가 나오면 3까지밖에 안 나온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고, 전개 내가 일일이 안 시켜봐도 되죠? 안 시켜줘도 되죠? 이거 전개하는 거야 뭐. 그냥 노가다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2개 전개시킨 다음에 다시 그거랑 이거랑 곱해주고 하는 게 그 과정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 의미가 있으면 해줄 텐데 의미가 있는 게 좀 이따 나올 거고 그건 분명히 해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이걸 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식에 대한 흐름, 어떤 식의 형태가 갖추고 있는지 그것만 좀 알자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보면 예쁘게 A는 3, 2, 1 상수항이야. A에 대해서 보면 B에 대해서 보면 상수항이고 1차, 2차, 3차예요. 그런 식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고, 저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개해야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연출이 될 거야. 그 전개를 해줘야 될 때, 예를 들면 뭐 x 플러스 2y 플러스 3 제곱 이걸 이제 전개를 해줘야 될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거 전개하듯이 할 거라고. 이 형태를 외워놓고 이 각각에 대한 계산들을 하나를 다 계산해 줄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x제곱을 하니까 x제곱 얘 해주니까 제곱하니까 4y제곱 이거 제곱하니까 9 그 다음에 2배의 이거 2배의 이거 AB 2AB 해주면
4xy가 되겠고 4두 개 2bc 하면 12y 12y 되겠고 그 다음에 ECA 하면 6x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더라. 오케이? 자, 하면 되겠고 만약에 부호가 바뀌면 어떻게 되니? 라고 했을 때는 편하게 하자. 자, 부호가 바뀌었다 하면은 자 제곱들을 할 때는 영향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그냥 제곱들은 그대로 똑같이 해주면 돼. 4x제곱, y제곱, 1 이렇게는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ab를 하는데 이렇게 두 개 곱해진다는 거야. 그럼 부호가 어떻게 되겠어? 그쵸?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4xy 이렇게 되겠고 이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x 먼저 쓰고 싶으니까 이거 두 개를 먼저 계산해줘도 되지. 그럼 부호는 어떻게 돼? 그쵸? 플러스에 4x가 되겠고 이렇게 두 개 해주니까 마이너스 2y가 될 거고 괜찮아요? 부호를 따지는 거는 내가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마이너스 들어갈 거고 마이너스가 홀수게 곱해지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안 곱해지거나 두 개 곱해지면 플러스가 될 거고 괜찮죠? a 마이너스 2 3b 마이너스 2c 제곱 이걸 할 거야 하면 자, 나는 언제나 a, b, c로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너한테는 이게 a고 b고 c고 여기서도 a는 a고 b는 마이너스 3b가 되고 c는 마이너스 2c가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봅시다. 그래서 a제곱 b제곱 c제곱 해주면 a제곱 플러스 9b제곱 플러스 4c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 그죠? 그 다음에 2배 이거 두 개 곱한 거 하니까 뭐야? 마이너스 6ab가 될 거고 이해죠? 이렇게 두 개 곱해주면 부호가 플러스 12bc 될 거고 이렇게 두 개 곱해주니까 마이너스의 4ca가 될 거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공식을 외운 다음에 그대로 각각을 적용시켜주면 된다. 각각의 항마다. 얘도 마찬가지야. a-b의 세제곱을 할 거야. 그러면 a는 a인 거고 b는 마이너스 b인 거고 그죠? a는 a인 거고 b는 마이너스 b인 거고 그래서 a 세제곱 하니까 그대로 나는 a 세제곱 3a제곱 b 3a제곱 b 3a제곱 b 하면 부호는 마이너스일 거고 3a제곱 b 3ab 제곱 얘를 제곱하니까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죠? 이거 두 번이니까 마이너스 b가 두 번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3ab 제곱 되겠고 이거 세 번 해주면 마이너스 b 세제곱 되겠고 그래서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되죠.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보면 x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이걸 전개시킬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거 세제곱 하니까 세제곱 그 다음에 3a 제곱 b 3a 제곱 b 뭐가 돼? 마이너스 6x 제곱 3a 제곱 아니 3ab 제곱 3ab 제곱 3ab 제곱 1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돼요? 이런 식으로 내가 혼자서 이거를 전개시키잖아? 그냥 나 혼자 할게 8x 세제곱 마이너스에 이게 내 실제 계산이에요. 한 방에 안 된다고. 뭔 소리인지 알아요? 알겠어요? 내가 하는데도 저거 한 방에 계산 안 된다고. 응?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세요. 나 진짜 혼자 하면 지금은 내가 좀 창피해서 말을 안 내뱉거든. 내가 또 이기도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기도 하고 되게 혼잣말도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심심하게 있어가지고
맨날 집에 혼자 있으면 혼자 되게 많이 하거든. 혼자 풀려나? 진짜로 3x제곱 3 2x제곱 3 4 하니까 36 이런 식으로 해요. 실제 혼자 할 때. 그러니까 나 혼자 여기서 문제 풀고 있으라면 나 진짜 그렇게 해요. 쓰기 싫어서 머릿속으로 계산하는데 안 돌아가니까 3 곱하기 4 곱하기 3 하면은 9에다가 4 곱하면은 36 이렇게 써 진짜로. 그러니까 이 아이를 전개시키는 데 있어서 내가 느리다, 나 모르겠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최대한 많이 풀어가면서 조금은 익숙해져가는 거지. 얘가 딱 나오자마자 그냥 여기 딱 이것처럼 이런 아이들처럼 그냥 빠바박 이렇게 나올 일은 없다라는 거야. 고등 수학을 20년을 했어요. 근데도 아직도 이러고 살아. 이러고 하고 있어. 20년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뭐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려워요, 나 모르겠어요. 그냥 천천히 해. 천천히 해요. 그대로 조금씩 적용시켜가면서. 오케이? 다만 공식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딱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고. 근데 나 지금 켰지? 순간 내가 저걸 지금 찍고 있는 이유가 사실 어제도 찍었는데 뒷부분을 안 찍었더라고. 일시정지를 해놓고 그걸 갖다 그냥 놔둬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찍는 거거든. 그래서 아무튼 5번, 6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식을 외워놓는 이유는 뭐냐면 식이 나왔을 때 저거대로 그대로 내가 갖춰가기 위해서다. 만들어가기 위해서다. 오케이? 자, 근데 이 두 식은 요 두 식, 6번에 있는 두 식은 이거 외에 한 가지 방법을 더 알고 있어줘야 되는 거 뭐냐면 두 개를 묶어주는 형태, 묶어주는 거. 왜냐면 일단 이 둘을 묶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3ab로 묶여지고 a 더하기 b가 나와요. 그리고 b 세제곱이야. 밑에 거 묶어주면 a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세제곱이야.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아이들도 좀 알고 있어줘야 되는 거. 왜냐면 이 아이들은 나중에 변형하는 데에 있어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변형식에서 전개를 할 때는 이렇게 전개하는 게 맞고 우리가 변형을 이용하게 될 때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알고 있어줘야 되는 거. 자, 7번. 힘들지? 힘들잖아. 안 힘들어요? 안 지루해? 괜찮아? 되게 지루하고 힘들지 않아? 첫날이라서 말을 못하겠어? 네. 아니 힘들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저기 그 13쪽에 3-1번 보면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있죠? 그 3-1번에서 1, 2, 3, 4번 한번 해봅시다. 1, 2, 3, 4번.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자, 7번, 8번. 보니까 교재에는 7번이 이게 아니네. 7번. a 더하기 b에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 아이는 약간 합차공식하고 좀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아이. 그냥 딱 보자마자 그냥 빠박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자, 형태만 딱 기억해주면 돼. 우리가 이걸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는 형태로서 뭐 제곱 있으니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식 안에서 한 번은 더해져 있고 한 번은 빼져 있고 그러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 이 얘기도 나 되게 많이 할 것 같은데 제곱 마이너스 제곱 이면 합차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보면 두 아이가 더해진 상태에서 앞에 거 제곱 두 개 곱해진 거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이 상황이라면 이거 전개시켰을 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렇게 된다. 그냥 기억을 하자. 외우자. 그래서 만약에 x 플러스 3의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곱이고 제곱이고 두 개 곱해지고 그러면 이거 x 세제곱 더하기 27이겠구나. 그냥 바로 그냥 봐봐. 해버리자. 이런 느낌. 괜찮아요?
자 가운데 여기가 이제 a-p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형태는 앞에 거 제곱 2개 곱한 거 뒤에 거 제곱 이 형태야. 근데 부호가 앞쪽이 마이너스고 뒤쪽은 플러스죠. 앞쪽이 플러스고 뒤쪽이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였고, 여기가 앞쪽이 마이너스고 뒤쪽이 플러스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냥 이건 형태만 딱 기억해 놓고 그냥 바로바로 그냥 적용시킬 수 있게끔 2x-1에 4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제곱이고 두 개 곱해지고 제곱이네. 그러면 이거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 이거 세제곱 마이너스 이거 세제곱이겠구나. 8x 세제곱 마이너스 1 끝. 이렇게 7번도 형태를 딱 보고 바로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봐봐. 이렇게 막 전개시킬 일은 아니야. 이렇게 앞에 것만 딱 보고 판단해주면 돼요. 앞에 거 세제곱 부호 그대로 똑같이 앞에 거에 대한 부호 그대로 이렇게 그 형태만 그 규칙만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7번은 아주 쉬운 근데 되게 자주 등장할 거고 그냥 진짜 이거는 1초 컷? 1초 좀 심했나? 3초 컷? 가능한 딱 보자마자 우리가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이제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 그러한 아이. 쟤는 뭐 언급할 게 딱히 없어요. 그냥 나오면 그냥 바로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 또는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 이렇게. 자, 할 말 많은 8번. 얘랑 유사하죠? 3번하고 3번의 확장편이잖아. 3번의 확장편. 3번은 내가 아까 막 이걸 외운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8번은 외워야 돼. 외워야 돼요. 8번은 외워야 돼. 쓰임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여기저기서 막 나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다가 는0 붙이면 이 아이를 뭐라고 불러? 는0 했을 때 이런 아이를 뭐라고 불러?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는0 하면 3차 방정식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뒤에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3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할 것이고, 그래서 3차 방정식에서도 엄청 다른게 될 건데 3차 방정식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진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 아이는 좀 잘 알고 있어줘야 된다. 이 상황이 이거랑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들이 되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알고 있으면 참 편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신경 써야 되는 건 오히려 저 8번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뭐 변형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정도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 아이는 진짜 다양하게 막 여기저기서 사용이 될 거야. 자, 기본 공식은 전개를 막 시키면 돼. 이 아이가 이거니까 이거에다가 이거 곱해주면 되는데 나타나는 게 이게 x에 대한 3차식으로 생각을 해주게 되면, 그래서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시켜주면 2창의 개수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1창의 개수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그 다음에 상수항 a, b, c 뭐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는 좀 뭔가 되게 규칙적이고 예쁜 뭘 보려나? 나 이상한 사람 맞아. 자, 아무튼 좀 예쁜 우리가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도대체 뭐가 예쁠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해서 그냥 하나씩 더해준다, 2개씩 곱해서 더한다, 3개가 다 곱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거고, 저 아이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나왔을 때 이걸 전개를 빠르게 해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해서 여기다가 x 플러스 3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억을 하자라고. 어떻게? 이거 x 세제곱 더하기 3개 더하니까 6x제곱 이렇게 된다라고. 2에다가 6에다가 3 2에다가 6에다가 3 9 9x 3개 다 곱하면 6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오케이? 부호가 달라져. 그냥 하면 돼. 똑같이 x 세제곱 더하기 3개 다 더해. 그러면 마이너스 3 제곱 그 다음에
두 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플러스 8. 4에다가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3개 싹 다 곱해주면 24. 이렇게 바로바로 하나 한 줄로 계산 끝내주면 돼요. 오케이? 전개하는 거. 3개 다 더한 거.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4. 3개 다 더한 거. 그 다음에 2개 곱하고 2개 곱하고 2개 곱한 거 써주면 되고. 지금 나 보면 암산 안 하잖아. 암산하지 마요. 암산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요거를 그냥 각각을 계산해 주자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해주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플러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3개 다 곱해주니까 24. 오케이? 자, 이 아이가 가장 쉬운 응용을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 A 더하기 2, B 더하기 2, C 더하기 2. 요걸 이제 전개시킬 때. 자, 어차피 우리 수상 한번 봤다고 했으니까 이런 거 전개시켜 본 적 있어 없어? 기억 있어요 없어요? 원래 한 달 전은 기억이 안 나는 거지. 본 적 있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머릿속에. 근데 처음에 아무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항상 이거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전개시키려면 어떻게 하냐면 일일이 다 하고 있어요. 진짜 다 일일이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AB, 2A, 2B, 4, C 플러스 2 해서 ABC, 그 다음에 4A 뭐 이렇게 하고 있어. 일일이. 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봐줘야 되냐면 2하고 A를, 2하고 B를, 2하고 C를 뒤집어. 그럼 어때요? 얘랑 거의 똑같은 형태야. 그렇죠? 요 자리에서 X 자리에 그냥 2가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8에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4 제곱하니까 그 다음에 AB, BC, CA에 2 그 다음에 ABC 이렇게 되겠죠. 요 활용이 되게 자주 등장할 거야. 요 아이가 자주 활용이 돼요. 진짜 엄청 자주 활용이 될 거기 때문에 요런 아이는 정도는 이거를 우리가 뒤집는 발상의 전환을 조금 해주면 이게 쉽게 전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활용도가 되게 높은 아이라서 앞으로도 계속 볼 거니까 뭐 굳이 뭐 다음 지금 막 열심히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전화에서 그런 게 있었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보다 보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거예요. 우리 할 수 있게 될 거야. 지금 뭐 전개에 좀 집중을 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맞춰서 요 개수들 어떻게 생겼는지 A 더하기 B 더하기 C,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그 다음에 ABC 이 개수 형태들만 일단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거의 다 끝나가네. 9번과 10번. 참고로 이 9번하고 10번은 교과서에 나머지 8번까지는 교과서에 그 개념적으로 이게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 9번하고 10번은 전개식이 따로 교과서에 개념으로서 나타나 있진 않아. 여기서는 지금 우리 교재 같은 경우는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9번, 10번 이렇게 해가지고 다 비슷한 흐름으로 나와 있는데 교과서에는 대부분의 아니지 전부 다 어차피 교육과정은 다 똑같으니까 전부 다 교육과정상 9번과 10번은 개념으로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교재들이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뭐 신사고, 비상, 미래, N, 부산, 뭐 천재 뭐 이런 아이들에서 저 9번, 10번은 중단원 테스트 뭐 이런 단원 마무리 이런 데 나와 있어. 그래서 지역마다 그건 그냥 문제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언급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내가 수업 시간에 뭐 이렇게 열심히 해준 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시험에 안 낼 거야 하는 학교들도 있고 내 지역에 따라서는 그거를 가지고 어차피 거기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난 이걸 응용해서 낼 거야 라고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이거는 시험에 맞춰서 시험 기간 됐을 때 맞춰서 그때 가가지고 뭐는 할지 안 할지 이제 결정을 할 거고 어쨌든 지금은 할 거고
지금은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좀 가볍게 봐도 상관은 없어요. 9번, 10번은. 특히 9번은. 10번은 애초에 공식으로 적용 안 할 거기 때문에 상관없고 9번은 외우긴 외울 건데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 자, 9번 엄청 길어. a 더하기 b 더하기 c a 제곱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걸 전개를 시키자. 나 공식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일일이 할래요. 18번. 끔찍해. 18번 전개하려면 반드시 외워야 되겠고 3차 문자 색의 3차식은 이게 유일해요. 근데 또 나타나는 결론은 되게 심플하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자라는 거. 마이너스 3abc 이렇게 이제 되는 거 좀 기억을 해주자라는 거겠고. 기억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아이는 식의 변형에서도 상당히 자주 쓰여. 그리고 어려워요. 식의 변형에서도 보면 이 아이는 상당히 어려운 아이야. 식 전개 또는 인수분해에서도 종종 등장하는데 인수분해에서 저 아이가 나온다? 좀 극악무도한 난이도로 나오기도 해요. 왜냐면 공식으로서 보지 못하는 한 다른 방법이 적용이 전혀 안 되는 아이거든. 이 아이가 거의 유일해. 어떤 하나의 식이 나오고 인수분해하라라고 했을 때 최소한 2개에서 5개까지 방법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에 대한 식은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 외에는 사실상 없어. 사실상 없어요. 방법이 있긴 있는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건 없다고 보는 게 맞을 정도로 이 아이는 공식에 그대로 의존을 해야 되는 아이. 그래서 나는 기도를 하겠다 하면 기도를 해요. 안 외우고 기도를 하겠다. 열심히 기도를 해. 그래도 될 수 있어요. 괜찮을 수 있어. 특히 시험이 어렵지 않았다, 않는 학교다 라고 하면 안 나올 가능성 매우 높은 아이고. 그래서 그냥 형태만 딱 봐주세요. 이렇게 생긴 되게 긴 식이 있으면 짜자잔 이렇게 심플하게 나온다. 세제곱 마이너스 3 abc 나온다. 그냥 이런 정도로만 기억해 주세요. 얘는 내가 딱히 막 이렇게 안 할게. 열심히 안 할게요. 나도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자. 나중에 하던지 하고 괜히 지금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자, 10번 10번은 이건 공식 아니야. 이건 공식 아니에요. 공식 아니라는 건 외울 일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내가 유일하게 전개를 시켜줄 거야. 전개를 시켜줄 거예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개를 안 했어. 일일이 전개 안 했잖아. 그래서 이 아이는 유일하게 전개를 할 거예요. 왜냐면 이 아이는 공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지금도 할 수 있는 아이. 그러니까 공식을 막 이렇게 열심히 9번 안 하더라도 지금도 할 수 있는 아이니까. 자, 식을 볼 때는 문제를 보더라도 한 번은 좀 크게 봐. 전체적으로 어떤 규칙이 있지? 크게 봐. 일단 막 쳐다보면서 뭔가 좀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 게 없나? 만들어갈 게 없나?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쳐다보다 보면 뭔가 보이는 사람이 있어. 뭐가 보여요? 이쪽하고 이쪽에 뭐가 보여? 뭐가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야. 뭐가 보여야 해. 눈이 18개인데 두 개의 눈 정도는 보이지 않을까? 이쪽과 이쪽에는 되게 식이 비슷하잖아. 그죠? 아주 비슷해. 아주 비슷해요. 특히나 이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하는 게 공통적으로 보이죠? 그죠? 이걸 보면 되는 거죠, 뭐. 우리가 공통이 있을 때는 뭐 해? 공통 부분은 뭐 한다? 공통 부분은 뭐 치환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이렇게 놔두고 이제 치환을 하겠지. 치환을 하니까 어떤 형태야?
이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합차. 합차가 보이죠? 자,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이렇게 되겠고 a제곱이라는 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었어요.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그럼 이거 전개시켜주니까 a 4제곱 제곱의 제곱은 4제곱이죠? 4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2a제곱 b제곱. 지금 내가 오늘 첫날이라서 너희들이 어느 정도를 알고 어느 정도를 모르고를 모르잖아. 막 엄청 디테일하게 하는 건 있어요. 내 만약에 지루하다 싶으면 얘기하세요. 적당히 좀 하세요. 우리 그 정도는 아니에요. 얘기해주면 막 건너뛸 거야. 그러니까 오늘 처음이니까 바로 맞춰가야 되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아이. 우리가 만약에 저러한 식이 등장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풀면 돼요.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 치환이라고 하는 건 그 보행기 같은 느낌이에요. 보행기. 보조도구. 보행기. 애기들이 이제 막 이제 돌 돼가면서 이제 막 걸으려고 하는데 힘들어. 그래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근데 내가 잘 걸을 줄 알아 이제. 그러면 보행기 필요해? 버리죠? 자전거를 타려고 이제 배우려고 해. 5살, 6살 돼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타려고 배우려고 해. 처음엔 힘드니까 보조바퀴를 달죠. 근데 내가 점점 잘 타면 타질수록 보조바퀴를 하나씩 제거하면서 결국 어떻게 돼? 외발 자전거를 들죠. 그건 아닌가? 아무튼 2발로만 하죠. 보조 도구는 내가 익숙해지면 점점 없애주면 돼. 덜어내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좀 익숙하다, 난 이런 거 굳이 치환 안 하겠다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그냥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이렇게 넘어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되기를 원해. 처음에 여기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 이렇게 내려가 버리는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 버리는 게 가장 베스트. 가능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세요. 이게 나 합차가 너네 잘 보인다. 그러면 그냥 이 제곱 마이너스 제곱 이렇게 하면서 바로 가겠다. 이렇게 하세요. 그게 좋은 거니까. 자 해서 이렇게 되겠고 마지막까지 이제 다 됐고 이 아이를 우리는 나중에 복 2차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인수분해 단원에서도 볼 거고 4차 방정식에서도 볼 거고 자주 볼 아이이기 때문에 인데 방법은 딱 이거 하나야. 치환을 하겠다. 치환을 하겠다. 인수분해를 할 때도 치환을 할 거고 전개를 할 때도 치환을 하겠다. 이렇게 치환을 해서 합차의 형태로 만들어 가겠다. 자, 그래서 10번은 공식이 아니라 그냥 그 풀이 유도 과정을 좀 기억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도 과정을. 전개 식이 나오더라도 요걸 맞춰서 치환을 해서 또는 그냥 바로 이렇게 합차로 나타낼 수 있게끔 해주는 하나만 잘 나오질 않아서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요거 이 공통이 있네 치환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치환을 하기 위해서는 자리를 이렇게 예쁘게 써줘도 되고 바로 할 사람은 바로 하시고 하면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이렇게 바로 가도 될까요? 괜찮아요? 자, 가서 전개시키니까 x제곱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9x제곱 이렇게 되니까 x제곱 4제곱 마이너스 7x제곱 플러스 1 이거 이렇게 전개시키면 되겠다. 그냥 그 치환을 이용해서 묶어가면서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를 시키세요. 자, 이제 그만 떠들게요. 자, 우리 뭐 해보냐면 11쪽 풀으라니까 11쪽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 안 할래요. 저 정도는 굳이 안 해도 사실 큰 문제 없을 것 같아. 그냥 12번에 2-1번 그 다음에 13쪽에 3-1번 우리 아직 안 한 거 5, 6, 7, 8번 있죠?
그거 그 다음에 뒤쪽에 14쪽에 4-1번에 있는 거 총 4개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지금 2-1번에 있는 문제 우리 x세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거는 x세제곱만 찾아주면 돼. x세제곱만 다 전개시킬 필요 없어요. x세제곱이 나오는 형태들만 찾아서 계산해주면 되겠다.